잠들기 전 철학자의 쉼터 첫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에 누웠지만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만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안은 나쁜 감정이고 빨리 사라져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불안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요? 철학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고 찾아오는 오래된 손님과도 같습니다. 그 손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손님을 억지로 내쫓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옆에 앉혀두고 왜 찾아왔는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쟁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어가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두려워하고 몇 년 뒤의 미래를 상상하며 오늘의 평화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오래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이 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애쓰지만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철학 역시 정답을 주는 학문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 왜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는가? 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해 왔습니다. 황제도, 노예도, 학자도, 상인도, 부모도, 젊은이도 누구나 같은 질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차이는 질문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질문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였습니다. 노예였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던 에픽테토스,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삶의 덧없음을 이야기했던 세네카,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매일 자신의 마음을 기록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행복을 쫓기보다 덕을 선택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삶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던 쇼펜하우어,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심리학자들과 명상가들의 지혜까지. 그들은 시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놀랍게도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도 답을 찾기 위해 이 영상을 클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의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상실을, 때로는 두려움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내쉽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멀리서 풀벌레가 울고 시냇물이 흐르고 달빛이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불안을 이해하는 연습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해가 조금씩 우리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언젠가 평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인간은 왜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을까? 인간은 왜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을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낮에는 일에 집중하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했던 말이 맞았을까?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혹시 내가 준비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가족들은 건강할까? 앞으로의 삶은 괜찮을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우리 앞에 위험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식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안전한 곳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은 현재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시험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직 면접관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손에 땀이 납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최악의 상황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그려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십만 년 전, 인간은 거대한 숲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곳은 지금처럼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맹수의 먹이가 될 수도 있었고, 독이 있는 식물을 잘못 먹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 멀리 풀숲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단지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위험한 동물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아남았을까요? 놀랍게도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걱정했고, 조금 더 조심했고, 조금 더 불안했던 사람들이 생존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불안은 인간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아주 훌륭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쫓아오는 사자는 없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 맹수를 만날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여전히 수만 년 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휴대전화에 답장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상사가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라고 말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친구가 평소보다 짧게 답장을 보내면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수십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가능성을 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호흡은 얕아지고 어깨는 굳어지고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파국화 사고, catastrophic thinking라고 부릅니다. 작은 가능성을 가장 나쁜 결과로 확대해서 상상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 작은 통증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은 단순한 근육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곧바로 심각한 병을 떠올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검색을 할수록 더 무서운 이야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결국 병원에 가기 전까지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단순한 염증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현실보다 상상을 더 크게 키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한 철학자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였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판단이라고.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하루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말합니다. 비는 같습니다. 세상도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잠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최근 가장 크게 걱정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그 걱정은 실제로 일어났나요? 혹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현실보다 더 큰 그림자를 만들어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불안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불안은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켜준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본능이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롭게 불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불안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해주는 조용한 안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에픽테토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여러분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 시대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웅장한 신전이 서 있고 황제의 명령이 절대적인 시대. 거리에는 수많은 상인들이 오가고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도시의 한편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일할지,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잠을 잘지조차 다른 사람이 결정했습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처음부터 존경받던 현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제약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에는 그의 다리가 심하게 다쳐 평생 절뚝거리며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보다 불행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세상을 원망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에픽테토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너무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봅니다.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것을 걱정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걱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상사가 실망하면? 결국 그는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여기서 에픽테토스는 질문합니다. 발표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할 수도 있고, 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고, 목소리를 가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잘했다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부족했다고 말할 것이고,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손을 떠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을 떠난 것을 붙잡으려 하다가 정작 손 안에 있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페이지를 더 읽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의 이야기를 10분 더 들어주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산책을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평온은 세상을 통제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집중할 때 찾아온다. 이 철학은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설명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할 때 불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만 붙잡으려 할수록 무력감은 커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결과는 늘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정 속의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십시오.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 왼쪽에는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놀랍게도 여러분이 밤새 걱정했던 일들 중 상당수는 오른쪽 칸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세상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 어쩌면 평온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세네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잠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자녀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미래는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약 2000년 전부터 이미 꿰뚫어 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네카였습니다. 세네카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가였고 훌륭한 연설가였으며 황제 네로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면 걱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네카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황제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누구보다 권력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황제의 신임은 하루아침에 의심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언제 추방당할지, 언제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세네카는 마음의 평온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이 한 문장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예약을 마친 뒤 검사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몇 달 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검사 당일까지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단순한 염증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병이 아닐지도 모르는 미래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시간이었습니다. 세네카는 바로 이런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해석하는 상상에서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사가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혹시 실수한 게 있었나? 이번 평가가 좋지 않은 걸까? 혹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건 아닐까? 몇 시간 뒤 상사가 말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두려워했던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그 두려움을 실제처럼 경험했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었고 어깨는 굳었으며 집중력은 흐려졌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와 걱정은 서로 다릅니다. 준비는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걱정은 오늘 바꿀 수 없는 미래를 붙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전부터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수백 번 상상하는 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은 준비입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도 않은 병을 매일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걱정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인생 전체를 대신 살아주려는 것은 걱정입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한 노인이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물을 주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해야 할 일을 선택했습니다. 세네카가 말한 지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은 지금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걱정을 책임감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이 걱정할수록 더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다고 해서 미래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은 오늘의 에너지를 빼앗고 내일을 준비할 힘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매일 죽음을 떠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내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의 차 한 잔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이 더 귀하게 다가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비도,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연습 하나를 제안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다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문제를 위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걱정을 잠시 내려놓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은 언제나 현실보다 더 큰 그림자를 만들곤 합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불안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온은 모든 걱정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현재에 머무는 연습. 세상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걱정도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언제나 평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그 믿음을 조용히 깨뜨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군단이 황제의 명령을 따랐고 광대한 영토가 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왕관이라는 사실을. 황제의 하루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도시에는 전염병이 퍼졌으며 정치적 음모는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이 그의 한 번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그는 수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 결정이 옳았을까?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을까? 내일은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까? 놀랍게도 그의 고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에게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훗날 그 기록은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 책은 황제의 자서전이 아니라 불안한 한 인간이 스스로에게 건넨 조용한 위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들의 무례함과 이기심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선과 악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 인터넷에서 본 악성 댓글, 예상치 못한 오해. 우리는 종종 그것들 때문에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을 열자마자 수많은 소식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났으며, 누군가는 새로운 집을 샀습니다. 우리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일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남의 삶을 바라보느라 자신의 삶을 놓치지 말라. 비교는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은 조금 느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칼과 방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승리도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쟁터는 조금 다를 뿐입니다. 직장의 압박,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의 갈등, 끝없는 경쟁. 그러나 싸움의 본질은 같습니다.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과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가장 흔들렸습니까?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 혹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었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을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작은 노트 한 권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 3줄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 오늘 배운 것 하나, 내일 내가 실천할 작은 행동 하나.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기록이 쌓이면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매일 밤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황제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록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평온은 세상이 조용해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대 심리 불안은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 지금까지 우리는 3명의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라고.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오늘 현대 심리학도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몸무게는 약 1.5kg 정도에 불과하지만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것입니다. 뇌는 행복보다 생존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먼저 찾습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파국화 사고, 캐타스트로파이징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장 나쁜 방향으로 상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상사가 나를 부르면 혹시 해고되는 건 아닐까? 이처럼 뇌는 빈칸을 가장 나쁜 이야기로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걱정을 많이 해서 미래를 더 잘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몸을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불안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시작되지만 지속되면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 심리학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분명 실패할 거야.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지금 의자에 닿아 있는 몸의 감각,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숨, 현재에 집중하는 순간 뇌는 미래를 상상하는 일을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명상과 호흡이 실제로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뇌는 부족한 것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진 것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한 것,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작은 감사는 뇌의 시선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옮겨줍니다. 철학은 2000년 전에 마음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심리학은 그 길이 왜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길은 달랐지만 도착한 곳은 같았습니다. 평온은 미래를 모두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뇌는 수없이 많은 걱정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생각이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안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려는 오래된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고 불안을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을 쉬게 하는 작은 습관.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했습니다. 불안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지 말라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를 살아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은 그 모든 철학이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사실 평온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전화를 가장 먼저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루는 처음 5분이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뉴스와 문자, SNS를 보면 뇌는 곧바로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대신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햇살이든 비든 구름이든 바람이든 오늘의 세상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 짧은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두 번째 습관, 하루에 딱 한 번 천천히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내쉽니다. 단 3번이면 충분합니다. 생각은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하늘과 같습니다. 구름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누군가의 웃음, 시원한 바람, 맛있는 식사, 편안한 침대. 우리의 뇌는 부족한 것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감사는 그 시선을 풍요로움으로 돌려줍니다. 네 번째 습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의 삶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삶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여행 사진 뒤에도 고민은 있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도 눈물은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삶이 없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보다 단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여행에는 빠른 사람도 느린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5번째 습관,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한 말을 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나는 왜 늘 부족할까? 또 실패했네.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가 같은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충분히 애썼어.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돼. 그 한마디가 마음을 가장 크게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근육과 비슷합니다.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매일 반복하면서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괜찮습니다. 불안했던 하루도 괜찮습니다. 실수했던 하루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살아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온한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한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걱정이 와도 함께 차를 마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불안을 내쫓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은 때때로 찾아오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은 언젠가 다시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고 수많은 걱정을 지나왔으며 지금도 자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수고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편안히 잠드십시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도 여러분은 분명 잘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낸 당신에게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마음은 이렇게 쉽게 불안해질까? 그리고 그 질문을 안고 아주 먼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고대 로마의 거리도 걸었고 철학자들의 조용한 서재에도 머물렀습니다. 숲속의 고요한 길을 따라 걸으며 현대 심리학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긴 여정 끝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찾아온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했던 마음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찾는 일입니다. 비가 내리면 우산을 펴고 바람이 불면 잠시 걸음을 늦추고 햇살이 비치면 그 따뜻함을 느끼며 걷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날도 있습니다. 웃는 날이 있으면 눈물 흘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신가요? 미래가 두렵습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까? 혹은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며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괜찮아. 오늘도 충분히 잘해왔어.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조금 더 잘해야 한다고, 조금 더 빨라야 한다고, 조금 더 성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생은 누군가와 겨루는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는 긴 여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걷고 어떤 사람은 잠시 쉬어갑니다. 그러나 쉬어간다고 해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걷는 방식이다. 우리는 행복은 늘 미래에 두곤 합니다. 언젠가 더 많은 돈을 벌면, 언젠가 더 좋은 집에 살면, 언젠가 일이 끝나면, 언젠가 시간이 생기면, 하지만 행복은 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작은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누군가와 나눈 짧은 미소, 오늘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넘어졌던 날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낸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칭찬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노력은 쉽게 알아보면서도 자신의 노력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정말 수고 많았어. 그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듣는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새로운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현실보다 상상이 더 큰 고통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평온하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은 매일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작은 깨달음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내일 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오늘 이 시간을 떠올려 주세요. 창밖에 내리던 비, 조용한 숲, 따뜻한 벽난로, 책장을 넘기던 소리, 그리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던 숨.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오늘의 걱정도, 오늘의 후회도, 오늘의 피곤함도 잠시 이 밤에 맡겨두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숲은 또다시 바람에 흔들릴 것이며, 새들은 새로운 노래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여러분께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단 하나의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냈다. 그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